지난 시간에 원소 배웠어. 기억나지? 원소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는 사람. 물질, 기본, 성분. 네. 그리고 구성. 물질이가 아니라 그 성분을 원소라고도 하고 물질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애들을 원소라고 했지? 어? 오, 정말 원초적인 대답을 했어. 대신 우리가 보기 쉬운 건 대문자 몇 개? 하나. 그런 걸로 원소라고 하자고 그랬지. 그지? 예.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잘 봐. 지난 시간 잘 배웠나? 물질의 원소를 보면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고. 원소는 두 종류가 있거든. 다 둘 다 대문자 한 종류잖아. 왼쪽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 금속. 오, 저 친구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신민도가 뚝 떨어졌구만. 그럼 이게 금속 결합이 아니면 무슨 결합인데? 원소. 야, 니네 화학 결합 몇 개 슬쩍 배웠어? 남자 여자 무슨 결합? 음영. 남유. 아니야, 일주일만 되면 누가 세팅하냐 니들한테? 필터링해? 남녀가 만나면 결혼한다고 했지. 싫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 이공. 그 이혼 결합이라고 했지 그거. 기억나? 예. 그러면 여자는 무슨 결합? 안 된다. 모든 걸 여자애들은 그렇지.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고 했지. 남자애들은 무슨 결합? 이제 금속이 만나면 금속 결합. 그럼 이 둘은 X2는 누구 결합이야? 여자야 남자야? 그 왜? 화장실 갈 때 둘이 같이 가잖아 애들은. 붙어 굉장히 친밀하고 자기 자아도 강하고. 근데 진짜는 얘지. 이거 무슨 결합이야? 남자. 이게 금속 결합이야.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해. 화합물이 없어. 알았어? 얘들아, 내가 말한 결합이 지금 몇 개였냐? 세 개. 그럼 이 중에서 화합물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결합이야? 여자. 아니 남녀. 그렇지. 이온 결합이지. 걔들은 양이온, 음이온, 남자, 여자가 결합해야 되니까 걔는 화합물밖에 없지. 원소밖에 없는 결합은 저기 보면 금속 결합이야. 그럼 화합물도 있고 원소도 있는 애들이 공유 결합이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되게 다양해. 너네 여기까지 가야 돼. 뒤까지. 그러면 물질의 원소 둘 다 원소지만 얘는 무슨 결합이고 공유 결합이고 얘는 무슨 결합이야? 금속 결합인데 잘 들어. 어떤 결합을 했을 때 분자라고 했어 내가. 자 해가지고 내가 일본어로 코이며 후미코 야키코의 T가 자가 들어가서 일지세 때 우리 할머니들 이름 속에 다 뒤에 자가 붙고. 그래. 그래서 이 자가 들어간 건 무슨 결합이라고 해야 된다 알려줬잖아. 기억나? 슬픔. 아이고 지랄. 야, 할머니가 여자야 남자야? 여자예요. 여자들끼리 결합을 분자라고 한다고. 무슨 결합이야? 공유. 그래, 공유 결합이야. 너 왜 말을 하고 막 이래 자꾸 저희 말 먹어 왜? 자꾸 대답해. 아까 공유 결합 얘기해놓고는 공유 결합 그지? 네. 그게 뭐야? 여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만든다? 분자를 만든다. 분자는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는 거야. 알았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속과 비금속 원소를 배워야 될 이유였다고. 내일 1번부터 20번까지 금속 원소가 몇 종류 있어? 8. 옆으로 뻗겼잖아. 기억나냐? 몇 개야? 불러봐. 자, 여기 인원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니들이 다 금속을 다 얘기하면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걸로. 자, 제일 먼저 누구? 금속. 리튬. 그 다음. 자, 탈락했어, 니들. 알았어? 지금 가스를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마그네슘. 그 당연한 거지. 근데 헬륨은 아니지. 가스인데. 가스를 누가 금속이라고 그래, 바보야. 너 헬륨으로 물질 만들래? 저 바보도 아니고. 베릴륨이라는. 어? 베릴륨이라는. 베릴륨이라서 친구. 그랬어? 왜요? 또 왜 그래요? 편견. 워낙 못하니까 편견. 이미지가 못한다는 이미지였잖아.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하네. 베릴륨. 그 다음 리튬, 베릴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칼슘. 봐, 몇 개야?
많아요. 한 8개? 와, 참. 7개. 이걸 어떻게 8개로 계산하지? 적었잖아, 이만큼. 2개 아니면 7개 아니냐, 이건? 어? 내가 손가락이 6손도 아니고. 모르는 게 이게 숫자지는 거 아니야? 아, 저번에 숫자. 내가 이러면서 됐어?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서 됐나? 미친나. 이렇게 하고선 열었잖아. 아, 너는 셀 때, 야, 이러고 있다. 1개, 2개 이러냐? 아, 네, 진짜 인간도 아닌 치고 갔네. 7개가 있어. 금속이 7개. 알겠냐? 이해 갔어? 7개의 금속이 존재하고 그 금속이 포함되면 절대 얘는 아니다. 얘가 뭘까? 금속이 포함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얘는 아니야. 그렇지. 분자는 아니다. 이거 외우라 했잖아, 내가. 원자. 뭐냐? 내가 아니니까. 에이, 고구마 같은 놈. 선생님은 뭐 아까 어떤 학생도 뭐 얘기를 했지만 똥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럼 고구마 찌러 가요. 어딘 거 딱 아는 거죠. 뭐 니들도 알고 있군요, 서로. 그렇게 합시다. 이 고구마 같은 놈 그러면 되게 욕이 심한 욕이에요. 호박 고구마 이러면 거의 뭐 밤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47쪽까지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1쪽에서 어떻게 배운다고 했죠? 리나가 큰 루비를 어떻게 해서? 들고. 세벼서 어디로 쳤어요? 프랑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 외웠죠. 그 다음에 17쪽은 풀 뜯는 염소를 먹었다고요? 풀 뜨는 염소를 봤다. 부하 그냥 부어요? 부가 뭐예요? 브로민, 아가, 아이오딘. 풀 뜯는 염소를 부하. 원래 부하요 해가지고 요두가 얼마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나요. 자, 이제 다시. 야, 세트 1 대박. 몇 번? 세트 1. 이 진짜 중요한 거야. 세트 1이 누구 전자배치를 따라가는 애들이었어? 그 누구? 야, 세트 1, 2밖에 안 배웠어, 니들. 알죠. 이거 영상 보지도 않는구나, 이것들. 헬륨은 안 가르쳐줬어. 자, 이게, 야. 네온? 네온이야, 네온. 네온 따라가는 애 몇 번 배웠어? 일단 10번보다 작은 애 몇 번? 아, 이 양반들. 순서대로 얘기해, 순서대로. 8번부터 8번, 9번, 11번, 12번, 13번이 네온 따라간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몇 번이 음이온이야? 전자배치를 네온을 따라가면 음이온이 될 수밖에 없는 애가 누구냐고. 아유, 그게 비금속이라고, 이 녀석들아. 비금속이면 11, 12, 13이 비금속이야. 8번, 9번이 비금속이야. 그래. 그리고 걔들이 전자를 받으면 음전하를 뗄 거야, 양전하 뗄 거야. 떼어서 음이온이라고. 그 여자가 음양 오행설액이면 음이 여자라고 했잖아, 내가. 영상 안 보니까 자꾸 조회수 0 되는 거 가보면 0 아니야, 0? 이것들. 이씨, 노트 검사한다 해서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볼 거야. 노트 검사 할 거야, 진짜로. 다시 봐라. 8번, 9번. 8번은 전자를 몇 개 받아야 10번이 돼? 2개.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로리는 몇 개 받아야 돼? 마이너스 1. 그런데 11번은 잃어야 되지. 몇 개 잃어? 하나. 그래서 플러스 1. 마그네슘은 플러스 몇? 알루미늄. 이게 세트 1이야. 물론 7번도 들어가긴 하는데 7번은 전자 3개 받는 게 흔치 않아. 그래서 8번부터 해서 총 5개. 자, 세트 2는 누구부터 출발? 18번 따르겠지. 그래서 16번, 그 다음 17번, 그 다음 누구 있어? 19, 20, 4개밖에 안 돼. 이해 갔어? 그럼 질문.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거야, 이게. 금속은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해, 잃는 성질이 강해, 금속은.
잃는 성질이 강해. 그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잘 봐. 누가 안정한 전자 배치 되기 쉬워? 11, 12, 13번 중에 누가 쉽냐고, 안정한 전자 배치 되기. 그래서 걔가 금속성이 크다고 그래. 남자로 말하면 상남자다 뭐 이런 거지. 금속성이 좋다고 그래. 알았냐? 금속의 반응성이 좋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 앞으로 반응성은 무언가 다른 물질이 되는 성질이야. 금속은 본연 그대로 금속 결합 물질이야. 자기 자신하고 결합하는. 근데 얘가 화합물이 되는 방법은 음이온이랑 만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1족은 같은 2족, 13족보다는 전자를 잃어서 금방 안정한 이온이 되기 편해. 무슨 쪽으로 생각하면 좋냐?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지, 마그네슘은 2개 잃어. 전자가 원자로부터 도망가려면, 너희들이 집에서 가출하려면 돈 갖고 나가, 놓고 나가. 그게 전자의 일리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나갈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있을 때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로 간다? 마그네슘이야. 나트륨은 전자 하나만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마그네슘 2개나 잃어버려야 되잖아. 좀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럼 누가 네온으로 가기가 쉽다? 나트륨이. 그래서 금속성이 좋다. 그럼 반대로 봐봐. 8번, 9번을 봐봐. 8번, 9번. 우리가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금속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혹여 산소보다는 플로린이 이 성질이 강하다고 뭐라고 할래? 걔는 비금속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17족 원소가 전자를 하나 얻지. 얘들아, 너희들이 가출했다가 돈 다 쓰면 집에 가지. 다 들어가잖아. 다시 말하면 전자 하나 받을 때마다 그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야 돼. 잃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가 잃고 들어가는 경우보다 2개가 잃고 들어가는 게 번거롭잖아. 맞지? 그래서 17족이 비금속성이 세다.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애들이 누구다? 1족과 17족만 배운다. 1족을 무슨 금속이라 했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칼리 금속. 그럼 17족은 좀 어렵다. 세자. 할로젠. 그렇지. 이 2개만 배운다. 이해 갔어? 야, 금속성은 뭐를 잃기 쉬운 거라고? 비금속성은 뭐를 얻기 쉬운 거라고? 그래서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래, 그것만 기억해. 알았어? 넘겨봐. 페이지 48쪽.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만 배우는 이유야. 자,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할로젠 원소들은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 알칼리 금속을 배운단 말이야. 이때 알칼리 금속을 보면 1족 원소란 말이지. 주기율표의 1족 원소야. 다시 말해서 1족은 18족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근데 얘가 빠져. 얘를 제외해. 알았어? 수소를 제외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거든. 문제상에 나오는 게 여기까지, 많으면 여기까지, 루비딘까지. 근데 우리는 세슘과 프란슘도 1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지. 원래 출제 범위는 20번 안까지야. 그러니까 누구까지만 배운다? 칼륨까지만 배운다. 알았어? 자, 얘는 모든 고체가 그렇거든. 이 실온이 20도씨를 말한다. 실온은 20도씨를 말하는데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은백색 광택을 띄어. 이 광택은 뭐 때문에 띄는 거지 얘들아? 알아?
금속이 갖고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무슨 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걔 때문에 광택을 띠는 거야. 걔가 빛을 산란시켜. 그래서 금속마다 그 산란되는 에너지 세기가 달라서 금빛색을 띠는 애가 있고 은빛색을 띠는 애가 있고 얘 같은 경우 은백색 광택을 띠어. 알겠지? 적어도 외부 산소랑 접촉하지 않는다면. 야, 금속이 외부 산소랑 만나면 무슨 결합할까? 나는 결합을 물어봤어. 셋 중에 하나잖아. 맞았어. 금속 자체가 남자인데 산소는 여자잖아. 둘이 만나면 이온결합해. 성질이 바뀌어버린다고. 검은색으로 바뀌어. 그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와. 자,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다. 여기 봐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무르다. 이 무르다는 거 말이야. 너네 금도 무른 거 알아? 금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 니들이. TV에서만 봤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 보지 않았는데 영화에 가끔 보면 이 금이 진짠가 아닌가 물어봐요. 이렇게 입으로. 이빨 자국이 나면 금짜 금이에요. 그 정도로 물어요. 손톱을 누르면 눌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금가락진가 이런 거 끼잖아요. 그럼 되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눌려갖고. 그리고 이제 보면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다가 막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반짝반짝하니 막 깔끔하죠? 그럼 24K 아니면 18K예요. 그럼. 진짜 금을 그렇게 두르잖아요. 잡아 빼면 뜯어져요. 잡아 당기면 뜯어집니다. 누가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금은 되게 물러요. 일반적으로 얘들이 무르다는 건요, 나무 칼로 잘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심이 가지고 왜 나무 칼로 잘라요? 쇠칼도 있는데 얘는 물과 닿으면 폭발하고 맙니다. 빵 터져요. 폭발합니다. 물하고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수소를 발생시켜요. 이 수소는 가연성 기체라 그냥 폭발합니다. 그 얘로 화재를 일으키면 화재 원인을 찾을 수도 없어요. 발화물질이 딱 분비된 곳으로 재가 쏠리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화재가 딱 끝나고 제압하고 나면 화재가 원인이 뭔지 감식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상태에서 사진을 막 찍어두거나 촬영을 하면 재들이 어느 한 곳도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싹 재가. 왜 그럴까요? 화재가 일어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들이 쏠리는 방향으로 바람이 쏠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연구해 보면 거기에 이제 뭐 휘발유 성분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약품 아니면 방화물질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은 날아가요. 그냥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없어. 어디가 원인인지 몰라. 지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화학약품으로 화재를 일으키면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알았어? 그래서 요거 무르다라는 표현, 나무칼로 잘라야 되는 원인, 수분이 절대 없고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는 건요,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가볍다. 참고로요, 같은 리튬, 봐봐요. 나트륨, 칼륨, 여러분 누가 원자 번호가 커요? 그거보다 이 셋 중에 원자량이 누가 제일 커요? 칼륨이 제일 크죠? 원자량 크면 밀도 커요. 알았습니까? 금속 중에는요. 알았어요? 왜? 여러분들 그렇잖아. 리튬은 금속 결정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O2랑 예를 들어서 F2는 분자량 값이 얘들보다 훨씬 커요. 근데 기체라 밀도가 작은 겁니다. 아까 알겠어요? 분자량이 크다고 막 밀도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은 기체끼리는 또 분자량 크면 밀도가 커요. 근데 금속류는 무조건 다른 원소들보다는 밀도가 큰데 이렇게 되죠. 이게 밀도예요, 밀도. 그럼 여러분, 얘가 물하고 반응한다는데
리튬이나 나트륨 정도면 물 위에서 반응합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넣자마자요, 물 위에서 확 돌아요. 그러면서 쫙 노란 불기둥이 쫙 올라와요. 그런데 칼륨은 약간 가라앉아요. 중간에서 일어나요, 불꽃이. 루비듐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찰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닿자마자 폭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까 제가 이 말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요, 1족이 반응성 제일 크다고 했어요. 왜? 전자 하나 읽기 쉬우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리튬 몇 주기 원소예요? 얘는 니네 몇 주기까지만 배워? 4주기. 그지? 그럼 칼륨이 몇 주기에 있어? 3주기. 4주기에 있어. 나트륨은? 3주기. 그 다음에 리튬은? 이 주기가 뭐냐면 핵으로부터 얼만큼 에너지 껍질을 갖고 있느냐고 생각하면 돼. 리튬은 2주기니까 껍질이 2개 있는 거야. 거기 외곽에 전자 하나 있는 애고, 나트륨은 껍질이 3개 있는데 세 번째 하나 있는 거야. 그럼 핵으로부터 어떻다는 거야? 멀면, 잘 들어.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일수록 강해. 에너지가 강하다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봐. 엄마하고 가까이 있는 애가 있고, 자식 중에. 엄마랑 좀 멀리 떨어진 애가 있지. 대부분 어떤 애들이 엄마랑 가까이 있어? 나이가 어린 애들이 가까이 있지. 엄마가 보살펴야 되니까. 니들 정도 되면은 엄마랑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너희들이 자유도를 보장하잖아.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자는 방하고 제일 먼 곳. 그죠? 막 그런 곳으로 자기 방을 달라고 하고. 뭐 니들 그러잖아.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일수록 도망가기가 쉬워. 알겠니? 그래서 저기서 어떤 전자가 도망가기 제일 쉬울까? 어떤 외곽의 전자가?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아까부터 계속 조는 지우가 얘기해봐. 네. 어떤 원소가 전자가 도망가기 가장 쉬울까? 뚱뚱한 애가 쉬울까? 홀쭉한 애가 쉬울까? 그렇지. 뚱뚱한 애가 쉬운 거야. 핵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졸면 병신이다, 야, 그냥. 그건 공식이야. 고등학교 가면 조는 놈 무조건 꼴찌로 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걔는 항상 유망주지. 항상. 요즘 근래에 보면 좋은 애가 딱 한 명이에요. 옛날에는 도원이가 많이 졸았는데 요즘에 안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년 이맘때 봅시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졸면 죽음이에요. 졸지 마세요, 진짜로. 여지까지 제 앞에서 조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못 봤어요. 그죠? 느끼죠, 그죠? 다시야. 이따가 내가 이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내 말에 복선이 있다는 걸 명심해라.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저 뒤에서 그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 말이야. 다시 말하자. 리나칼루세프로 갈 거야. 세가 누구야? 세심이죠. 토성이 왜 나오냐, 새끼야. 그 다음에 푸가 누구야? 마지막. 어느 나라로 튀었어? 프랑스면.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자꾸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테네, 어쩌네. 그 다음에 루가 누구야, 루? 루비듐이죠. 그러니까 저 프란시움으로 갈수록 전자 읽기 쉬운 거야. 그럼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는 1족이 반응성이 제일 좋은데, 금속성이. 같은 1족은 번호가 어떨수록 금속성이 좋더라? 클수록이에요. 번호가 크다는 건 주기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 셋 중에 어떤 놈이 반응성이 제일 세다? 칼륨이 제일 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온화 잘 된다고요. 자, 내가 이런 말을 알려주고 이렇게 시험에 내요. 리튬, 나트륨, 칼륨 다 은백색 광택을 떴거든요. 근데 딱 나무칼로 자르니까 은백색 광택을 떴는데 금방 색깔이 변하네. 제일 빨리 변하는 애가 누굴까요? 리나칼 중에. 리튬? 금방 색깔이 변한다는 건 산소랑 금방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온화 잘 된다고요. 네, 칼륨이 제일 빠르죠. 반응성이 좋으니까.
시커멓게 바로 변한다니까요. 다시 말할게요. 반응성은 화학 반응이에요. 말 그대로. 화학이 뭐의 학문이에요? 전자의 학문이잖아요. 얘들이 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전 주기에 있는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 공교롭게 애들은 전자를 몇 개만 잃어버리면 되는 애들이야. 다. 한 개만 잃어버리면 되는 애들이라고. 그게 같은 일족이라도 뭐 할수록 유리하냐고. 뚱땡일수록 유리하다니까. 해골로 멀리 있을수록. 알겠어요? 전자 도망가기가 유리하다고. 야, 그럼 비금속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반대야. 핵과 가까울수록 전자들을 당기기 쉽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당겨오지. 얘가 다시 원자로 돌아오면 그만큼 에너지를 얻어야 도망가잖아. 도망가기 어렵다니까, 도르게 잡히면. 그래서 반응성도 좋고. 알았어? 다시 금속은 뚱뚱할수록 전자 잃기 쉽고, 비금속은 홀쭉할수록 전자 얻기 쉬운 거야. 다시 금속성은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금속성이 크다? 클수록. 근데 할로젠 같은 비금속성은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비금속성이 크다? 작을수록. 반대라고, 성향이. 알았지? 그 반응성을 계속 물어볼 거야. 또 하나 질문할게. 이 셋을 물에 넣을 거야. 폭발적으로 반응해. 누가 가장 폭발성이 클까?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칼륨이야. 그걸 반응성이라 부른다고. 폭발해가지고 수소를 발생하는 성향성이 칼륨이 제일 세. 알았니? 그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자, 세 번째 봐봐라. 네 번째 참. 반응성이 크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이 반응성이 누구냐? 금속성이다.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성질이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그럼 화학결합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금속성은 무슨 이온이 되는 성질이라고? 양이온화 잘 되는 거야. 양이온화 잘 되는 성질.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양이온. 그럼 무슨 결합을 잘할까? 이온 결합을 누가 빠르게 하느냐거든. 알았어요? 그 반응성이 크다의 첫 번째가 누구냐? 공기와의 반응성이야. 그 중에 누구? 산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 칼로 자른 단면의 변화를 보면 돼. 모든 알칼리 금속이 은백색 광택을 띠거든. 얘가 검은색으로 확 변해. 이건 이렇게 보면 돼. M이라는 알칼리 금속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거 잘 봐. 읽어봐. M2O지. 아래 첨자 E가 왜 붙을까? 이게 무슨 결합인 것 같아? 이온 결합이거든. 이온 결합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하 합이 0이 되게끔 조성비를 꾸려. 근데 1족은 플러스 1가잖아. 근데 산소는 얘들아, 산소 세트 1이야 2야? 산소 어디죠? 1이죠. 10번 네온을 따라가잖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몇 가가 돼야 돼요? 산소는. 그렇죠. 걔가 몇 번이니까. 8번. 빙고.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8번 산소가 10번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을 떠요. 근데 1족은 무조건 플러스 몇이에요? 1이죠. 그럼 걔가 두 개 있어야 전화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M2O라고 해요. 알았어? 저걸 직접 대비시키면 이거예요. Li2O, Na2O, K2O, Rb2O, CS2O, FR2O.
읽을 때는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산화루비디움, 산화세슘, 산화프란시움 이렇게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산소와의 반응성 이게 어디로 갈수록 세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뭐하기 쉽다? 잃기 쉽다. 이쪽으로 갈수록 뭐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 그것도 플러스 일가가 되기 쉬운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이라는 게 물과의 반응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은 어떤 형태로 반응하느냐 봐요. 알칼리 금속이 이렇게 물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화학결합을 만듭니다. 자, 이런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분명히 화학 반응식까지 나올 거예요. 반응식 이해 못하면 공부하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화학 반응식은요, 화살표 좌측이 반응물이고 우측이 생성물입니다. 이때 라부아지에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보니까 M 하나 있고 O 하나 있고 근데 H가 몇 개야? 여긴 3개인데 여긴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들 개수를 맞추는데 이렇게 3개, 2개짜리들은요 짝수화시키는 게 좋아요. 앞에다 E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M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그 다음 수소는 4개니까 옆에 E 쓰면 끝나요.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여기다 뭐만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넣어보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ENA 플러스 EH2O는 ENaOH가 되고 수소. 여기서 얘들이 이런 결합을 해요. 요 이온을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름이 수산화 나트륨이야. 마찬가지로 얘들 화합물이죠. 대문자 2개 이상이니까. 그 다음 금속이 포함됐죠. 분자 아닙니다. 이거 100% 이온 결합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금속 결합이에요. 그렇죠. 이거 무슨 결합일까요? 공유 결합이에요. 분자입니다. 금속 없잖아요. 이거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이요. 이거 무슨 결합일까요? 공유 결합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화학 반응식은 원자들의 결합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알았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만 있으면 화학 반응식 별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런 물과의 반응성도 역시 누가 크더라? 이렇게. 알았어? 사실 나트륨 정도면요, 밀도가 아까 봤죠? 밀도가 1에서 얘들 둘은요, 물 어디에서?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요. 물 표면에서 휙 돕니다. 그럼 물보다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거고, 물이 밀도가 1입니다. 칼륨 정도 되면 약간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반응을 해요. 그럼 세슘이나 프란시움 등은 더 깊이 잠수해서 반응하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반응성이 워낙 크니까 접촉하자마자 폭발해요. 걔들은. 여러분들 볼 일이 없어요. 평생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세슘, 프란시움, 루비디움도. 그리고 어디에서는 여러분들 그 실험실 안에서는 나트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소듐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소듐. 그러면 칼륨은 포타슘이라고 하세요. 이러면 똘똘하다는 소리 들어요. 얘는 소듐, 얘는 뭐? 포타슘. 이렇게 불러주면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만약 너희들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위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고 그러면 교수들이 잘 챙겨줄 거야. 얘는 똑똑하네 뭐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험실 안에서는 쟤들을 나트륨 칼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아드레날린이란 말 많이 듣죠. 아드레날린 들어봐요? 아드레날린 분비에 대해서 그 의사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 쓸 때도 처방전에도 에피네프린이라고 써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용명과 실제명은 다르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요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까지 배웠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반응성입니다. 중요한 것이. 리나가 큰 루비 세배에서 프랑스로 튀었네 어쩌네 이거는 재미로 외우는 건데 얘들은 실질적으로 세트 1에 세트 2에 각각 나트륨,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들은 반응성이 뭐냐? 전자 하나 잃는 성질이에요. 같은 나트륨, 칼륨이라도 칼륨이 반응성이 크다. 그럼 그 반응성이 뭔데?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성하고요. 물하고의 반응성인데 은백색 광택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게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이에요. 이온 결합이 되는 거. 누가 빠르냐? 칼륨이 훨씬 빨라요. 포타슘이. 알았습니까? 그럼 물하고 집어넣으면 반응성 누가 크냐? 포타슘이 훨씬 빨라요. 왜요? 전자 하나 읽기 쉬워요, 걔들이. 전자 하나가 도망가는데 좀 더 적은 에너지가 든다고요? 제가 가출 얘기해 줬잖아요. 이 친구는 10,000원만 있으면 가출하는 친구. 저 친구는 100만 원이 있어야 가출하는 친구. 그죠? 그럼 제가 안정하다고 그래요. 전자가 안 움직이잖아요. 전자로 친다면 제가 나트륨이고 얘가 칼륨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금속은 말입니다. 이온이 돼야 화학결합을 할 수 있어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그 금속 자체로는 원소밖에 안 돼요. 금속 자체로는. 알았죠? 이거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 알았니? 얘들은 금속 결합 물질이라 이렇게 혼자 써도 돼요. 이게 물질이라 부르는 거. 원소. 알았지? 그것들이 봐요. 공기 중에 산소나 이렇게 산소를 만나면 이렇게 이온 결합이 된다고요, 얘가. 금속이 산소라는 공유결합 분자랑 만나면 이온 결합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이 반응성을 띠면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금속이 할 수 있는 화학 결합이 몇 종류야? 그렇죠.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그러니까 금속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 지들 스스로 되는 거니까. 이온은 반드시 전자를 잃어야 돼. 그 잃는 성질이 뭐라고? 반응성이다. 오케이? 됐어? 두 번째 할로젠이에요. 얘는 주기율표의 몇 쪽이죠? 17쪽입니다. 비금속 원소예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1족과 17족만 배우는 건 금속성이 최고로 좋은 원소들, 비금속성이 최고로 좋은 원소들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을 띄느냐, 마이너스 1을 띄느냐.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응성이라고 배운다는 거죠. 얘들 같은 경우는 원소가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17번 염소, 35번 브로민, 그 다음에 53번 아이오딘까지 이렇게요. 이 4개의 원소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원소들은 각각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원소예요. 얘들은 5주기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칼리 금속은 4주기까지만 봤죠. 리나, 칼 이걸로 끝났잖아요. 얘들은 특별하게 여기까지 봐야 되고,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실온에서 X2 형태,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결합일까요? 이온. 그래요. 공유결합이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은 특유의 색깔을 띠게 되거든요.
띄는데 저게 교재마다 좀 달라요. 얘들은 뭐라고 써 있을까?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플로린을 다망색이란 말을 썼거든요. 요즘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를 황록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브로민이 기체가 아닙니다, 제가. F2가 기체 상태고요. Cl2도 기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젓갈색의 액체로 존재한다 그러고 I2는 고체로 존재해요. 보라색. 승화성 물질이에요. 특유의 색을 띈다는 건 그거예요. 요 두 가지 색깔은 외워두세요. 얘가 무슨 색? 젓갈색이고요. 얘가 보라색 혹은 흑자색 이런 말을 써요. 알겠죠? 특유의 상태는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는 염소기체를 황록색이라 안 하고 그냥 노란색이라고도 표현되더라고요. 자기 학교 교과서에 해당되는 색깔 외우십시다. 특유의 색을 띈다. 상태도 띈다. 그 다음 반응성이 뭐냐? 비금속성이에요. 아까 금속과 반대죠. 얘들의 반응성은 공교의 반응이 아닙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수소 화합물이에요. 반응한다. 먼저 우리가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무슨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온 결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응하면 이온 결합을 해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대1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알칼리는 플러스 1이 되고요. 반응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대1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금속과 자, 염소랑 반응을 시켜봅시다. 여러분 원소지만 저렇게 달라요. 금속은 아래첨자가 1이고 그 다음에 분자인 비금속 할로젠은 X2 이원자 분자 형태예요. 그럼 얘가 1대1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리튬 이렇게 불러요. 부른다면 얘들은 같아야 되겠죠. 라바제에서. 그래서 여기도 2가 되는 개수만 이렇게 붙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트륨이 나왔죠. 나트륨이. NaCl. 그쵸? 이것이 바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만나면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여러분 얘는 고체죠. 물은 고체, 물은 고체. 얘는요 기체죠. 얘 뭐예요? 고체입니다. 알았어요? 염화 리튬 쟤들은 이온 결합 물질 고체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수소와 반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소와 할로젠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올 거냐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 자 봅시다. 수소기체와 브로민을 해볼까요? 브로민. 반응을 시키면 얘가 돼요. 브로민화 수소라고 하죠. 얘를 물에 녹이잖아요. 산성이 돼요.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염산 배웠을 거예요. HCl. 그죠? HCl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수소와 염소가 반응합니다. 얘는 무슨 색 기체죠? 무색 기체예요. 얘는 황록색 기체라고 합니다.
반응을 해서 얘는 염화수소기체예요.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라고 그래요. 염화수소기체가 물에 녹은 걸 염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용액이 되죠. 용매가 물인 수용액 속에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염산이라 부르고 얘를 이러한 말로 표현해요. 이거 아키어스란 뜻이에요. 수용액이란 뜻. 알겠어? AQ. 알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지요. 자, 근데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플로린이 있는데 여기 얘가 있는 거죠. 수용액이에요. 둘이 반응을 하면 나트륨은 구경꾼이야. 아, 니네 이거 기억나? 걔들은 무조건 구경꾼이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럼 누구랑 반응해? 플로린과 염소가 반응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대. 잘 봐. 얘가 얘 전자를 뺏어간 거야. 이 결과로 자, 여기다 개수 맞춰놓으면 이 화학 방식으로 얘는 볼 필요가 없잖아. 구경꾼이니까. 전자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냐? 염소한테서 플로린으로 갔지.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전자를 가져가는 게 반응성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플로린이 염소보다 반응성이 크다. 알았냐? 전자를 뺏어가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요. A2 기체가 있는데 이 NAB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 NAA가 되고 B2가 된다면 누가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 누가 크다? 결론적으로 생성물에 가서 전자를 뺏어간 건 A잖아요. 얘가 얘보다 반응성이 크다. 이 반응성의 순서가 얘들의 반응성 순서는요. 얘가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반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반응성이에요. 반응성. 전자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더 전자를 당기기 쉽습니다. 얘들은. 알칼리 금속은 뚱땡일수록 잃어버리기 쉬웠거든요. 그 성향이 반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됐죠? 할로젠까지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호 전자껍질 모형을 100번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그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원자의 전자 배치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얘가 몇 주기 몇 쪽이냐예요. 몇 주기 몇 쪽이냐를 이 그림으로 니네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게 원자의 전자 배치거든요. 이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원자 모형이라고 합시다. 보호 원자 모형에는 그 의의는 나와 있어요. 보호란 사람이 전자들이 도는 데는 길이, 운동을 하는 길이 따로 있다라고 헛소리를 했어요. 이게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전자는 절대 어떤 길을 따라 돌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한 그 원은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에 불과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계열로 진학을 한다면
그래도 얘를 자세히 배울 일은 2에 가서 나와요. 2라는 건 진로 선택 과목 거기 가야 나와요. 일반 선택에서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보고 일룰 줄 알아야 돼요. 보호 원자는 어떻게 했냐면 중심점이 누구냐? 이게 핵입니다. 핵. 이 핵 속에 원자 번호만큼 누가 존재 않다. 양성자가 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1번은 그러니까 저 핵 속에 플러스 몇이 있다? 1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번은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이 원이 뭐냐? 이 원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전자의 에너지 껍질이고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기. 주기입니다. 여러분 1주기에 원소 몇 개 있었어요? 맨 윗줄에. 그럼 걔들은 껍질을 몇 개 갖고 있다?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1주기니까. 2주기에 몇 개 있었어요? 원소? 8개. 그럼 걔는 원을 몇 개 갖고 있다?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것이 보원자 모형을 이용한 원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 전자 배치의 규칙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죠. 보호는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걔가 주기율표를 설명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맨 안쪽을 1번 껍질을 줬어요. 여기서 N은 뭐냐면, 주양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 전자를 너무 표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전자는 너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애를 과학자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얘 포지셔닝을 정하자 가지고 4개의 번호를 주면 이게 GPS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주양자수라는 수가 있어요. 그게 전자의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껍질은 전자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옆에 또 2번째 껍질이 있죠? 이게 이 껍질이에요. N은 2. 3번째 껍질이 있죠? 3. 우리는 몇 주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4주기밖에 아니게 4까지 봅시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1, 2, 3, 4가 있거든요.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이때 에너지 누구냐고? 전자의. 알았어요?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고요. 이거 무조건 누구에게 앞으로 화학은 모르겠다 싶으면 누구? 전자입니다. 전자가 그 껍질에 있는 애들이 안쪽 껍질보다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보호가 이름을 붙였어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순서.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를 채울 때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채워라. 에너지가 낮은 주양자수가 작은 주양자수가 작은 애부터. 왜요? 얘가 핵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핵과 가까운 껍질부터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원자 모형으로도 표현하고 전자 껍질 모형으로도 표현합니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거죠. 1번 수소를 표현할 때 원자 모형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이러고 전자 하나. 이렇게. 이게 보원자 모형이에요. 그럼 얘를 전자 껍질 모형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K에 하나 있다.
물론 지금의 표현은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상태? 안정한 상태. 2번 헬륨은 껍질 역시 하나죠. 전자를 2개 그립니다. K에 2개 있다. 이게 1주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고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껍질은 전자를 몇 개까지밖에 못 채운다? 2개까지밖에 못 채운다. 왜 그러냐고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모형이죠. 모형이 뭐냐면 관찰된 걸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렇게 관찰되어졌다 이거예요. 사람 눈이 왜 모여있고 코가 가운데 있고 입이 왜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니들이. 손가락 왜 5개예요? 그렇게 발견됐더니 손가락은 인간은 손가락이 한쪽에 5개가 있고 발견된 거라고 여러분. 심지어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얘들이 에너지를 띄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 연구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원자 모형이 없었던 겁니다. 모형이야 말 그대로. 자, 3번 리튬을 보겠습니다.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리고선 요 바깥쪽에 요렇게 껍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는 전자를 2개 채웠고 이제 노란색의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걸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2주기 1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2주기 1족이다. 표현은 K의 전자가 들어갔고 L의 전자가 하나 있구나. 족은 가장 바깥쪽을 읽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최외곽에 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자의 숫자. 읽으시면 돼요. 얘는 껍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얘입니다. 바로 원자가 전자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가짜가 바깥쪽 가짜가 아니니까 명심하십시오. 화학적 성질을 지닌 전자란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의 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0이라는 거죠. 0이 몇 쪽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려놓고 얘 몇 쪽이야? 2쪽 이렇게 작살납니다. 여러분들이. 1껍질은 전자 2개가 제대로 채워지는 껍질이기 때문에 쟤는 더 이상은 전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하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저 전자 배치를 깰 수가 없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거의 없다. 비활성기체다 해가지고 0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들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4번 베릴륨을 봅시다. 안쪽에 전자가 2개 들고 바깥쪽에 전자가 2개가 도니 K에 둘, L에 둘. 그래서 KL 2주기 몇 쪽? 2족. 그래서 최각 전자 2개, 원자가 전자 2개. 18족을 제외하고는 최각과 원자가는 같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2족은 2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동족 원소라고 부르죠. 5번 풍소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 뭐 3주기까지는 괜찮아. 최각 전자 3개 괜찮아. 족만 조심하세요. 족만. L 껍질에 전자가 3개 있다고 3족이 아니라는 거죠. 얘 몇 족이라고요? 얘 13족입니다. 이거 3개부터는 조심하세요. 얘 13족이에요. 최각 전자 3개, 원자가 전자수 3개입니다. 6번 탄소.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도 번호가 양성자의 숫자라는 거 알죠?
안쪽에 전자가 2개 들었고 최각에 전자들은요 되도록이면 좀 서로 반발이 최소화 되게 넓게 표현을 하거든요. K에 2 그래서 L에 4 그럼 우리 몇 쪽? 14쪽 됐죠? 4족이 아닙니다. 최각전자 4개 원자가연수 4개 자 7번 질소 외곽에 전자가 5개 안쪽에 2개 K에 2 L에 5 그래서 5, 5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됐죠? 8번 산소 외곽에 전자가 6개죠. 안쪽에 2개 들고 번호만큼의 전자를 가져야 되니까 K에 2 L에 6 16족이라 부르고 66이라고 합니다. 9번 플로린 여기에 전자가 7개가 도는 할로젠이죠. 할로젠 안쪽에는 전자가 2개가 돌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17족이라고 부릅니다. 17족 7개 7개 그 다음 10번 네온 안쪽에 전자가 2개 돌고 그래서 K에 2개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채워져요. 8개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18족 최각전자 8개 조심하세요. 0 자 이렇게 되면 0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껍질이 생기는 거죠. 11번 나트륨 K에 전자 2개 들었고 L에도 몇 개 채워졌고 8개가 다 채워졌고 이렇게요. 마지막에 하나가 전자가 생겼어요. 우리 이를 또 1족이라 부르고 최각전자 하나 원자가 전자 하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도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트 1, 세트 2가 이해가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반응성을 배웠잖아. 얘들아 3번은 0 중에 누구 따라가는 게 편해? 3번 리튬은 얘가 빠르지?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지? 어떤 색 껍질이 사라지냐? M 껍질이 KL 껍질이 다시 말해 노란색 L 껍질이 사라진다고. 이해 갔어? 누구 전자 배치를 따라가? 이걸 조심하란 말이야. 잘 봐. 이렇게만 쓰면 누구 전자 배치야? 이거 헬륨이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치면 얘는 헬륨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를 쓰게 되면 얘는 누구다? 원래 리튬이었다는 얘기야.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이렇게 전자 배치 이렇게 따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가냐? 그럼 니들 센스를 한번 볼게. 이렇게 쓰면 얘는 안정한 누구를 뜻하는 거야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냐고? 얘를 뜻하는 거야 얘를.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거 딱 제가루를 치는 순간 아 저거 이온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면 이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비금속이지. 그렇다면 얘를 경계로 위쪽에 드릴까 아래쪽에 드릴까? 위쪽 애들이야. 비금속이니까 16, 17쪽 애들일 거 아니냐? 전자 몇 개 받았냐? 2개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럼 2개를 빼봐. 누구랑 같냐? 얘랑 같단 말이야. 산소랑.
그래서 원래 이건 산소였던 거지. 그래서 얘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얘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나만 더. 대괄호가 딱 쳐 있잖아, 얘들아. 그럼 안쪽은 무조건 네온인 거야, 이거. 세트 원. 알았어? 전자가 꽉 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봐도 이거 네온 세트 원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 이러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얘 누구다? 나트륨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 그리고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봐. 몇 주기 원소지?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야? 그럼 이걸 보고 대답해야 돼? 이걸 보고 대답해야 돼? 이걸 보고 대답해야 돼. 몇 주기? 3주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니들한테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를 주고 얘 몇 주기 원소야? 얘는 몇 조 원소야?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해. 초등학교 6학년 문제처럼. 하지만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봐. 잘 봐. 얘들아. 만에 하나 내가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응용 문제, 응용. 얘들 이렇게 결합할 수 있잖아. 됐지? A,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맞아, 틀려? 맞죠. A는 원래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야? 2개 잃어버렸지? 그럼 여기서 색깔로 빨간 색깔이 있어야 되지? 그럼 몇 주기야? 3주기지? 이온은 전자를 받는다고 껍질이 변하지 않아. 다시 말할게. A는 세트 1의 마그네슘이야. 12번. 3주기잖아. 알았어. 이게 A고 B는 세트 2야. 16번 황이라고. 같은 주기 원소야. 저거 시험에 나와. 알았냐? 껍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트 1을 따라갔고 세트 2를 따라갔지. 너희들이 3주기 원소를 가만히 보잖아. 봐라. 11번, 12번, 13번은 누구 따라간다? 세트 1을 따라가지. 근데 그 같은 주기에 있는 16번, 17번 누구 따라가냐? 18번 아르곤을 따라가. 근데 얘들은 껍질이 그대로고 얘는 껍질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 둘을 제일 많이 물어봐. 알았어? 그리고 이런 게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잖아. 그지? 항상 A가 앞에 있는 양이온을 뜻해. 남자인 양이온을 먼저 써준다. 알았냐? 무슨 말인지? A 많이 물어봐. 왜? 얘들은 껍질이 사라지거든. 그 전주기로 가려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물어봐. 껍질이 그대로거든. 전자만 들어오고. 이해 갔어요? 자, 페이지 49쪽을 가봐요, 여러분들. 49쪽. 1주기에서 3주기 원자의 전자 배치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최각의 전자수와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몇 쪽이 안 맞는다? 18쪽이 안 맞아요.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이다? 0입니다. 왜요?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느냐, 전자를 얻느냐가 반응성인데 그게 없어요. 왜? 전혀 전자 배치에 흥미가 없다고 안정하니까. 다 꽉 찼잖아요. 전자들이 안정하다는 뜻이 뭐냐면 그 원자 주변에서 다른,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불만이 하나도 없네 이게 아니라 모든 다른 원소들의 전자 배치보다는 가장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걔들이 반발도 최소고. 알았습니까? 모든 원소들이 걔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변하는 마당에 걔들은 안 변하더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최각의 전자가 2개에서 8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화학적인 반응성은 거의 없다. 전자가 이동할 일이 없다. 0.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오른쪽이 날개글 한번 봐봐요.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 그래프 보여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냐면 0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0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보세요. 원자과 전자의 주기성에서 니들이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얘들아 봐봐.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라 냅다 실수하는 거야 이게. 가르치기 원자번호 보지? 그러면 원자 번호에 따라 세로축이 원자과 전자였을 거 아니겠냐? 얘가 원자과 전자수잖아. 그때 7이 끝이란 얘기야. 7이. 알았니? 7이 끝이야. 너희들 보면 1이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내가 왜 색깔을 이렇게 그렸을까 얘들아? 잘 들어. 빨간 색깔이 몇 주기 같아? 이게 2주기다 얘들아. 다시 말해서 여기 보이냐 요거 여기 있는 원소가 누구냐면 얘가 9번 플로린이고 얘가 17번 염소란 얘기야. 여기가 10번 네온이야. 여기가 18번 아르곤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만 같은 주기인 줄 알아. 요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야. 0 되는 것까지가 같은 주기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10번 네온이며 2번 헬륨 등은 다 0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봐라. 요쯤에다가 A, 뭐 B, 그 다음 뭐 C 쭉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가 같은 주기라고 꼭 알아둬. 알겠죠? 0까지가 18주기 알았어? 명심해라. 자, 개념 쏙쏙 문제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한 설명이야.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1족에 속하고 할로젠은 18족에 속한다. 이게 틀렸지. 그지? 근데 이거 할로젠은 17족이며 알칼리 금속은 1족 전부다 라고 해도 이것도 틀린 말이야. 왜? 수소 빼야 되니까. 알았지? 수소 명심해. 두 번째, 리나칼은 알칼리고 풀 뜯는 염소를 할로젠이다. 맞는 표현.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에서 제일 중요했잖아. 이거하고 산소의 반응성. 기억나? 은백색이 검색으로 바뀌는 거.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얘들아,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킨 후가 문제지.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성이 염기란 뜻이다. 할로젠과 수소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 염화수소기체 물에 녹였더니 뭐 됐어? 염산, 산성됐다고 틀렸어. 그러니까 알칼리는 물에 녹이면 뭐가 된다? 물에 녹인다는 게 물하고 반응하면 염기성이 되고, 그리고 할로젠이나 수소화합물은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라틴어로 할로젠이 산이란 뜻이야, 산. 알칼리가 염기란 뜻이고. 6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 전자수가 같은 거잖아. 이걸 최각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자과 전자수라는 표현을 써라고. 알았니? 7번, 첫 번째 전자 배치 수소.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1이니까 1주기.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수 1. 여기까지 됐지? 자, 리튬.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개니까 2주기.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니? 하나 있으니까 1. 최각과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죠. 다음, 나트륨.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3이라고 쓰면 돼도 니은에. 원자과 전자수가 1로 똑같네? 옆에 있는 리튬과 같은 동족이에요. 알칼리 금속. 알았죠? 세로줄이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자, 마지막. 산소는 껍질이 2개입니다. 2주기. 최각의 전자가 6개니까 몇 쪽? 16쪽이라고 불러야 돼요. 16쪽.
원자과 전자수 6개. 알겠죠? 자, 1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원자과 전자수를 빈칸에 완성을 했습니다. 2주기 원소가 누구냐 그러면 리튬하고 산소밖에 없습니다. 리튬, 산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 누구냐? 리튬, 나트륨, 리나. 알았습니까? 1주기였죠. 넘기세요. 자, 탐구 A를 잘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실험이라는 게 뭘까요? 실험은 결과가 도출돼야 돼, 눈으로. 그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실험이란 뭔가?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물과의 반응. 알았어?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실험이에요. 아니면 나무칼로 자르는 단면적의 반응 속도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고 같은 조건수는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실험은요, 선생님 혼자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들을 나눠주지 않아요. 빛이 인가증이 있어야 만든다고 그랬죠? 사고 단박에 납니다. 특히 여학생들 머리 다 타요. 불꽃이 15cm, 20cm까지 올라와요. 팡 올라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대표로 뭐 몇 팀이 한 팀이 한다든가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실험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과정 1을 보세요.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는데 이때 조심할 거, 유리판 위에 수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유리판은 깨끗이 물로 닦고, 이질하면 작살납니다. 건조한 상태의 유리판, 아니면 셀로판, 판넬 있죠? 셀로판. 그런 걸 놓고 보통 합니다. 자,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와 단면을 관찰한다. 여러분, 이 알칼리 금속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동안 얘는 벌써 시커먼 덩어리예요. 그 표면이 산소랑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칼로 싹 쓸잖아요? 그러면 반짝거려요, 면이. 잘 쓸려요. 그러니까 무르다라고 합니다. 잘 쓸립니다. 근데 그 단면이 반짝이에요. 그러다가 싹 변해요. 그게 리튬보단 나트륨, 나트륨보단 칼륨이 빠르다는 겁니다. 색깔 변화가. 반응성이 크니까. 됐어요. 결국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백색 광택이 사라지는 시간이 짧을수록이에요. 조심하세요. 짧을수록. 알았습니까? 반응성이 크다. 두 번째,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는 이유.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에서 붉은색을 띠거든요. 근데 중성이나 산성에서 무색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물에다가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무색이에요. 거기 뭘 탔는지 모르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잘 들으세요. 리튬 조각을 딱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리튬은 밀도가 제일 작은 애예요. 밀도가 작다는 건 물 위에 뜬다는 거거든. 떨어뜨리는 순간 물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반응성은 제일 작으니까 움직입니다. 소리 내면서. 그럼 뭐가 나오는 소리예요, 그거?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불꽃이 확 올라와요. 알겠어요? 어디에서? 물 표면에서. 그러면서 그 용액이 점진적으로 붉은색으로 싹 바뀝니다. 수용액이 무슨 성이라고? 염기성이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고? 수소가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수소기체 중요합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옆으로 쭉 읽어보세요. 둘 다 쉽게 잘 잘려요. 잘리는 것 갖고 반응성을 비교하진 않아요. 광택이 서서히 사라지느냐, 재빠르게 사라지느냐. 다시, 물과 서서히 반응하느냐,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느냐. 그 말로 반응성을 재차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걸 보세요. 꼭.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잘 보세요. 페노프탈레인의 색깔은 반응성이 크다고 더 진하고 반응성이 약하다고 더 덜 진하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시약 색깔은 동일하다. 명심하십시오. 수산화 이온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붉은색이에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뭐 기체 발생의 반응 속도를 보셔라. 서서히 반응하냐, 격렬하게 반응하냐. 알겠죠? 해서
알칼리 금속이 칼로 쉽게 잘라지는 까닭이 뭐라고요? 무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해줄까요? 일조금소들은 금속과 금속 결합이 촘촘치가 않아요. 촘촘치가 않아서 상당히 물러요. 그래서 쭉 당기잖아요. 끊어지기도 해요. 툭 하고. 알았습니까? 결합이 촘촘, 철 같은 애들이 아니라고. 야, 철이 어디서 아주 매우 강렬한 주연급 대우를 받았지? 철? 철 좀 들으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철. 핵 융합 반응 어디 속에서? 어디에 생융합이 일어났어? 여기서? 별 내부에서 어디까지 일어난다고? 철까지. 철의 핵 융합이 아니라 철까지 끝난다고.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초신성 폭발. 우리가 다 배웠던 거잖아. 원소가 생성되는 건 그렇게 생성된 거야. 금속들이 대부분. 그것들 중에 일족 알칼리는 물음편이고 반응성이 상당히 좋아서 자연계에서 걔들이 발견될 일이 별로 없어. 다 산화물 형태로 발견되지. 알았어? 그래서 비싼 거야. 어? 알겠어? 자, 거기 보시면 뭐 무르다라는 거 됐고, 알칼리 금속을 자른다는 면에서 광택이 사라지는 까닭이 뭐야?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온 결합. 누구랑? 공기 중 산소랑. 그럼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잖아.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가만히 보면 얘들아, 불안정한 놈이 세상에 많겠냐? 안정한 놈이 많겠냐? 불안정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걔가 많겠어? 안정한 놈이 많다고. 안정해야 걔가 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사이코가 많겠냐? 정상이 많겠냐? 당연한 거야. 사이코 애들이 불안한 애들이라니까. 걔들은 뭐가 돼도 어디가 살인 저질러다 지도 죽고 막 이래요. 안정한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많은데, 악하다 착하다는 거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성격인데, 인간은 양존이다 이거죠. 공존한다고, 상황에 따라.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전혀 성질이 바뀐 애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적응이 안 되고 막. 동창회 가서 맨날 내가 남자애들 특히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막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키가 커요.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걔가 어깨 툭 치면 쫄고 바뀝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도 나중에 엄청난 유명한 TV에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걔랑 같은 반이었는데 뭐 헛소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그때 그 친구 어땠어요? 맨날 벽에다 기대고 쳐자던데요? 뭐 이러면은 이제 좀 그렇죠. 부끄럽죠. 자기 미래를 버린 거죠. 그 친구들.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대우를 받을지 지금부터 몸조침 잘해야죠. 딱 허리도 피고. 그 친구 되게 올바랐어요. 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될 거 아니야, 니들. 이렇게 인생 끝날 애들 아니잖아. 그지? 그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될 거 아니야. 이따 남아. 자, 밑에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에서 발생한 기체가 누구라고? 수소 기체예요. 그 다음, 왜 알칼리 금속은 물과의 반응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고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염기성을 띠는 것이 누구예요? 수산화이온이에요. OH-. 자, 확인 문제 보세요. 여기서 특히 3번 같은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 3번 같은 실험 테스트는 기본기를 알고 풀어야 잘 풀립니다. 1번,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도 물과 잘 반응한다. 웬만한 물에는 다 반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고 해요.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수용액은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죠. 염기성입니다. 다음,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는 것은 수소가 아니라 산소. 이거는 머릿속에 혼미한 친구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두 번째,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맞고요. 물이나 공기 중 산소랑 잘 반응하지요. 그 다음,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가연성 기체. 여러분, 산소는 조연성이야. 그만 졸고.
그래요.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데 한쪽 왼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그 눈치 못 채? 아, 참. 그리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 모습 몰라? 내가? 타 좀 그만해. 병 무너지겠다, 이 새끼야. 지금 제야종 소리도 아니고 아까부터 타종을 한 3-4번 하네. 세 번째.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결과인데 여러분 페노프탈렌 용액이 뜨고 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물과의 반응성입니다. 산소와의 반응성은 나무칼 하면 끝나거든요. 그죠? 물과의 반응성이니까 분명히 수용액의 액성 물어볼 거고 어디서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물어볼 건데 칼륨, 나트륨, 리튬 딱 썼으면 서열을 벌써 정하세요. 칼륨이 제일 세고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이구나. 원자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뚱뚱하니까 전자 도망가기 쉽다. 그래서 보시면 칼륨, 나트륨, 리튬을 물과의 반응을 쭉 적어줬어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알죠. 근데 미리 알고 읽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수용액의 색변은 뭐냐? 동일하다 했잖아. 아까. 색은 동일하다. 이것이 강한 염기든 약한 염기든 반응이 빠르든 느리든 수용액은 무색이 붉은색입니다. 아셨어요? 외우시고. 자, 기억, 반응성은 이런 순서임을 글을 읽고 할 수 있더라. 다음, 기억과 니은은 변화 없음 부끄럽다. 무색이 붉은색입니다. 둘 다. 물과 반응할 때는 수소가 발생하고 수소는 무슨 성 기체다? 가연성. 무색, 무취, 가연성 기체입니다. 아셨어요? 갖다 불꽃을 갖다 펑 하고 터질 정도로. 참고 얘들아 수소를 펑 하고 연소시키면 뭐가 발생할까? 화재. 퀄리티를 뚝 떨어뜨렸어요, 저 친구. 야, 수소를 연소시킨다는 건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시킨다는 얘기지? 산소. 그렇지. 이제 물어볼게. 수소, 산소 둘이 반응하면 뭐 만들어져? 수소하고 산소 합쳐지면 뭐 만들어지냐고. 이건 과학을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한 애들은 다 알던데? 그래, 물 만들어지. 그래서 시험관 벽면에 이슬방울 맺혀. 갖다 연소시키면. 알겠냐? 궁극까지는 알아두라고.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저기 52쪽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잘 들으세요. 52쪽.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숙제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친구들이 4명이나 되니까 그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저한테 떳떳하게 제가 안 보더라도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근데 제가 자꾸 가면 도망가고 그리고 책이 자꾸 저기 시상화석처럼 막 있잖아요. 막 책 껍데기 다 찢어지고 막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책은 소중하게 다루세요. 자기보다도 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노트 갖고 오세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52쪽에 보시면 원자의 전자 배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원자 번호를 통해서 전자수를 유추하라 해요. 어차피 번호가 양성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원자 번호가 전자수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최대고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가 몇 개다 그랬을 때 껍질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번이 안 된 애는 껍질 2개로 끝나요. 왜? 최대한 10번이 2, 8로 껍질 2개로 끝나니까. 10번이 넘어가는 11번부터는 껍질이 3개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18번까지는 껍질이 3개로 족합니다. 아셨어요? 19, 20번만 껍질이 4개 필요한 거죠. 이래서 껍질이 몇 개니까 얘는 몇 주기. 외곽의 전자가 몇 개니까 얘는 1족부터 18족까지 불러주고 거기에 합당한 최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수를 표명할 줄 알면 끝납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자, 첫 번째 퀘스천. 원자 모형의 수소 전자를 배치해보고 원자 모형을 해석해서 라고 하면 수소는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죠? 맨 꼭대기. 그리고 주기는 1주기, 원자가 전자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산소는요. 8번 8번이죠. 산소는 88입니다. 양성자 수도 8개, 전자도 8개이며 껍질 2개.
그리고 외곽에 전자 6개. 그래서 주기는 2주기. 원자과 전자수 6. 너희들이 여기선 조심할 거 네온 하나 조심하면 되겠다. 네온. 네온은 이렇게 쓰면 되죠. 양성자 10개, 전자도 10개, 그 다음에 껍질도 2개니까 2주기인데 원자과 전자수 0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냅다 8개. 이랬다가 작살나지 말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염소는 보내네요. 빨간색까지 표현해 주셔야 돼요. 마그네슘은 여기에 전자 2개 더 표시해 주세요. 양성자 12개, 전자도 12개라. 3주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2개. 염소는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에 전자가 7개 있어야 돼요. 17주기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17개, 17개. 양성자 17개, 전자도 17개. 그 다음에 3주기이며 원자과 전자 7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밑에 얘기는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알칼리, 할로젠. 우리가 배운 거고요. 다음 시간은 요 단원을 테스팅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